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젠 반도체만 살아남습니다. 그때 이 기업 한 종목만 보유하면 결국은 큰돈 벌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삼성전자가 이제 적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알다시피 예전에 시장이 무너질 때도 외국인은 2차 전지를 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세 차익을 위한 상승 파동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것처럼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데 외국인은 뭐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에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이 봤을 때 뭐한다?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수준이 아니라 매집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분율이 51%에 육박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최근에 3월 초 이때 시장이 이제 뱅크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하냐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뭐예요? 리먼 사태 이후, 그때도 말씀드렸죠. 리먼 사태 이후 외국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은 이 많은 매수세 중에서 다른 종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를 살 수도 있고 제약주를 살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지금 뭐 하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올해죠. 이번 연도 이제 1월, 2월, 3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3월 끝나가는 이 3개월 중에 이 3개월 동안 국내 증시에 투입된 외국인 투자금의 얼마? 70%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시장의 반등, 업황 회복, 이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은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 외국인이 미친놈들도 아니고 제약주가 반등할 거야를 생각하면서 삼성전자를 사진 않겠죠. 아니 우리가 남북경협주가 반등할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 사지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더 심화가 될 거야 하면서 삼성전자 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하면은 100% 뭐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반등세,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뭐한다?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된다. 매수가 적절하다. 지금 빠진다고 하면은. 왜? 지금 시장 자체는 업황이 불안정하지만 내년에는 못해도 뭐한다? 반도체 업황이 강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하이투자증권 얘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모건셀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시장 반등이 2023년도 지금 반등하고 있죠. 2023년도에는 시장의 반등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계는 호황기 대비 장기 투자 지속하면서 기존 시장 예측보다 업사이클 시점 빨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회복과 함께 지금 모건셀리도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뭐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과거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2차 전지주의 질주와 함께 증시가 올라가니까 뭐한다? 반도체가 다시 고개를 드는 시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까 뭐 삼성전자 적자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 사실 제대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반도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건 뭐다? 그럼에도 이 반도체 악재,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보릿고기 같은 이 악재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이 최고조다 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심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보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뭐한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이 기회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가 이제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따라오느냐. 지금 사실상 2차 전지주가 크게 올라가지만 코스닥만 끌고 가지 전체적인 종목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예요? 시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얘네 시총 상위권들이 올라가니까 분명히 시장은 빨간불인데 빠지는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반도체가 움직여야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3,000피 달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반도체가 움직이는 순간은 뭐한다? 우리나라 증시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장기평을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자리에서 오늘 또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냈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코스피 시장도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코스피 시장의 강한 상승, 이거는 차트를 보고 예상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차트를 보든 뭐를 보든 예상했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상 매수해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 중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그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를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셔도 괜찮아요. 저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늘 얘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비싼 가격이다? 아니면 삼성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도 삼성전자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봐도 전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다른 종목을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이 좀 낮을 뿐인 거지, 삼성전자는 저는 더 크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이유, 자 과거에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이 가격에는 몰빵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몰빵해야 될 이유 정확하게 공개합니다 하면서 55,000에서 6만원, 이 구간이 저에게는 삼성전자 저가 최고 분할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언제냐?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는 종목 본다고 하면은 작년 6월에 이게 깨지면서 딱 55,000, 6만 주다가 다시 살짝 한번 하락 파동 주다가 다시 이렇게 돌고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사실 못하는 이유는 이미 제가 원하는 최적의 매수 가격을 벗어난 가격입니다. 굳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시키고 싶지도 않고, 늘 말한 게 전 뭐예요? 저가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아무도 몰랐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 종목들, 정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장에 안 갑니다. 한 달 동안 뭐 이딴 종목 소개시켜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달, 3달, 1년 뒤 봤더니 야 이게 여기까지가 있냐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저가에서 2배고 3배고 4배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제가 원하는 매수 가격은 벗어났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를 간다 해봐야 40% 정도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40% 오른다라는 거는 증시가 엄청 크게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제대로 잡으면요, 삼성전자가 40% 갈 때 400% 올라가는 종목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삼성전자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투자금이 2억, 3억, 4억, 5억 되면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애초에 삼성전자를 통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매에 맞진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소개시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럼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봤더니 최근에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자, 삼성 파운드리 최근에 이제 300조 투자 뭐 이야기가 나왔죠? 투자의 힘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한국이 내년 반도체 장비 구매를 중국을 앞선다라고 합니다. 중국. 그러니까 지금 되게 삼성의 이 파운드리 효과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삼성의 투자와 함께 늘 따라가는 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삼성발 모멘텀도 있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이유가 지금 중국을 앞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뭘 더 보냐?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 효과가 더 크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비 효과로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는 내년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가 중국을 추월한다는 거는 중국의 투자액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엄청난 투자.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장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으로서는 정말 강한 이슈와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럼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디서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소재 부품 장비예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늘 말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뉩니다. 최근에 뭐 AI 반도체, 뭐 해서 반도체도 까놓고 보면 안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뭐 검사 장비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과연 무엇을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오늘 시장을 조금 더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도 무엇을 볼 것인가 좀 명확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가 움직였느냐? 바로 뭡니까?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늘릴 것이란 이야기와 함께 OLED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몇 가지가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몇 가지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같은 거 삼성 같은 경우도 대규모 투자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LG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요? OLED의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 살리기 1조 투입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OLED. 반도체를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 오늘 나와준 이슈는 디스플레이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가 같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디스플레이도 결국에는 뭐다? 반도체 쪽입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자꾸 잘 모르는데 표현적으로 봤을 때는 뭐다? 하나의 반도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근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디스플레이가 반도체야 하면 내가 뭐 여러분들이 안 믿겠다는데 이해 못하겠다는데 내가 할 말 없고, 그러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안 보더라도 자, 뭐 한다? 자, 실질적으로 OLED에도 반도체 칩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냐? 자, 보면 뭐라고 해요? 차 다음은 뭐다? 스마트폰인데 디스플레이 필수 반도체 수급난이 시작됐다라고 하죠. 근데 과연 이 필수 반도체가 무엇이냐? 봤더니 자, OLED 패널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면을 디스플레이 상에 표시할 수 있는 필수 반도체가 뭐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풍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필수 반도체가 뭐예요?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다. 구동칩이 실질적으로 이 디스플레이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숨겨진 핵심? 찐 핵심? 뭐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OLED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산업에 관련되는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장비로서 지금 우리가 수요 증가,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구동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디스플레이랑 반도체랑 같다, 틀리다,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지금 뭐 구분하세요 얘기도 안 할게요. 어쨌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은 게 OLED 시장이 성장하고 OLED 시장이 확대될수록 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구동칩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 몇 개 있어요. LX 세미콘.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13,000원짜리가 16만까지 갔죠. 제가 늘 좋아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저는 1만 원에서 소개시켜드리고 10만 원 가는 거, 5천 원에서 소개시켜드리고 5만 원 가는 거. 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지 10만 원에서 소개시켜드려가지고 15만 원 가는 거 이런 건 소개 안 시켜드려요. 왜? 이미 너무 올랐잖아. 물리면 아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오르지 않은 종목들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구동칩 관련해가지고 뭐 덕산네오룩스라든지 아니면 P&H라든지 뭐 아바코라든지 기타 등등의 몇 가지 종목이 더 있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차트가 약간 고점에 있다 보니까 고점? 사실 저점이다 고점이다는 상대적인 거죠. 단기적으로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정말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한 종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엘비루셈이라는 종목이에요. 엘비루셈이 기본적으로 뭐 한다? OLED 확대에 따른 수혜 임박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가 엄청 뭐 이름만 들으면 뭐 쓰레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 LB세미콘에 인수가 됐던가?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이 엘비루셈이 기본적으로 3년 전, 아니죠 지금이 2020, 그럼 5년 전에는 어디? LG에 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LG가 팔아가지고 엘비루셈, 판 엘비루셈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 LG에서 나온 만큼 그래도 기술력이나 어느 이 정도는 그래도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엘비루셈 같은 경우다 보다시피 뭐예요? 구동칩 아까 DDI 그래서 패키징 선도기업이라고 하면서 자 뭐합니까? 자 엘비루셈 같은 경우는 구동칩은 OLED라든지 LCD 등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픽셀을 구동하는 데 쓰이는 작은 반도체 칩으로 디스플레이 구동의 필수적인 부품이다. 그래서 DDI 이 구동칩 필요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이 엘비루셈이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비루셈이 사실상의 시장에서 뭐 한다? 소외된 종목이란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엘비루셈에 대해 OLED 확대에 따른 재평가에도 소외된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정말 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차트에 나오죠. 차트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생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얘는 한 6,000원에서 8,000원 이 사이에서 모아 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신고가 랠리까지 노려봐. 신고가도 아니죠. 그냥 상장 당시의 가격까지만 가져도 지금 3배는 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엘비루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내가 이런 종목 말고 100% 나도 빨리 가는 종목 원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영상에 링크를 보세요. 늘 말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링크.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보다시피 2058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뭐합니까? 유니온 6250원 이하에서만 매수합니다. 그래서 6420원 이상 차익 노려볼게요 하면서 유니온 VI 목표가 보여서 자유 매도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 접근하겠습니다. 유니온이 지금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뭐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유니온이 어때요?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여기죠. 우리가 장 시작하고 28일 여기서 딱 매수 들어갔다가 5분봉, 1분봉 장 시작하고 초에 바로 여기서 매수 들어갔다가 우리가 운 좋게 여기 아까 VI 노려봤을 때 VI가 6,800원 정도였거든요. 이 밑에 한 6,600 정도쯤에서 매도해가지고 5% 정도 당일의 수익을 챙기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100% 무료로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뭐 매수매도 리딩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의 하단을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